먼저 신수라는 건 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때로는 공기가 되기도 하고 수분을 공급해주기도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신수의 개념을 정리한 건 포비더 구스탕이었는데요. 신수를 가장 잘 다루는 건 유라시아 블로썸이었으나 유라시아는 감으로 신수를 다루는 스타일이었고요. 구스탕은 체계적으로 신수를 다루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구스탕은 그런 블로썸을 보고 그녀는 탑 최고의 파도잡이 중 한 명이지만 자신도 신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며 비판하기도 했죠. 그래서 탑 안에서 구스탕처럼 잘난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고 구스탕이 블로썸 보듯이 한다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어쩌면 구스탕이 V를 비판한 데에는 진짜 V가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질투심이 심해서 나쁘게 말한 걸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수는 탑을 오를수록 농도가 증가해서 압력과 저항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시험 해칭에서 레로로가 신수의 장막을 만들어서 선별위원들을 곤란했던 겁니다. 이 정도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라면 여기서 꺼지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탑을 올라갈수록 면적이 넓은 검보다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니드를 사용하는 선별위원들이 늘어나는데요. 아리의 가문만은 특이하게 백층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검술을 가르칩니다. 가주인 아리에오는 신수의 저항을 받지 않는 뛰어난 검술을 구사한다고 하는데요. 아리에식 검술에는 사각이 없어서 맞거나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검술은 아리의 가문이 아닌 아도리 자하드와 자하드 왕실 근위대에게 예외적으로 전수됐다고 하네요. 밤이 호아킨을 상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호아킨의 분신을 흡수했기 때문이었고요. 훗나는 이니에타의 검술을 몸으로 견디면서 쿵가문 직계의 강인한 육체로 밀어붙이는 마카파식 전투를 구사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리에식 검술을 읽어낸 건 유체 선술권의 보로가 유일했고요. 보로를 제외한 단 한 명도 아리에식 검술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하가문 출신의 하천이도 화이트의 검술이 아름답다며 칭송했죠. 그리고 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탑을 오를수록 노화 속도가 느려지며 탑을 완주하면 노화가 거의 멈추기 때문인데요. 탑을 오를수록 평범한 사람들과는 점점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작가님에 따르면 한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죽는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신수의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세포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S급 캐릭터가 이런 이유로 죽을 리는 없으니까 참고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수 조작의 단위로는 방과 변, 수 3개가 있는데요. 방은 동그란 거의 개수를 뜻하고요. 300화에서 밤이 다룰 수 있는 방은 최소 13개 정도였습니다. 하이랭커가 다루는 방의 개수는 대략 30개에서 50개인데요. NU는 한 번에 9,000개 이상의 방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NU한테는 하이랭커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달려들어도 상대할 수 없는 먼치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면은 신수가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하고 수는 신수의 농도를 뜻하는데요. 아직까지 신의 탑에서 강함은 방의 개수로 평가받고 있으니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수 저항력이나 신수 육체 강화 같이 선천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10가문의 자제들이나 자하드 공주들의 월등히 뛰어난데요. 신수 육체 강화를 가장 먼저 했던 건 하가문의 가주인 하유린이라고 합니다. 하가문이 10가문 중 육체가 가장 단단하니 신수 육체 강화에 있어서도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라반이 하가문한테 상성이었던 데에는 칼라반의 육체가 하가문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발현되는 형태에 따라 성질 발현형과 성질 내재형으로 나뉘는데요. 성질 발현형은 쿵가문의 전기나 얼음, 영가문의 불꽃처럼 밖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뜻하고요. 성질 내재형은 쿤난의 뇌단처럼 몸 안에서 강한 힘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뇌단의 경우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고 평가할 순 없었는데요. 에드한도 레단이 효과는 좋지만 리스크가 커서 별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수에는 일정한 흐름이 존재하는데요. 이 흐름을 강제적으로 바꿔서 상대의 방을 파괴시키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파도잡이들은 흐름 제어와 역흐름 제어를 동시에 구사한다고 하는데요. 퍼그가 사용하고 있는 화적 공파술이 이 두 가지를 합친 기술입니다. 화적 공파술은 상대방의 몸에 접촉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신수를 빠르게 해서 상대의 몸의 흐름을 역흐름 제어 상태로 만들고요. 거기서 돌아오는 충격을 흐름 제어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기술인데요. 상대방과 접촉해야 되니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자드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밤한테 공파술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의 공파술이 존재한다는 걸 시사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기술을 카피하는 데 뛰어난 밤이라면 언젠간 이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력은 하나의 방 안에 신수 밀도를 높여서 많은 힘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블로썸이 신수 조작 능력은 가장 뛰어났지만 장력만큼은 V가 제일 뛰어났다고 나왔습니다. 밤은 V의 피를 이어받아서 장력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밤은 오브를 활용해서 하나의 방 안에 많은 힘을 담은 다음 여러 발의 신수포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밤한테 중요한 건 이 오브를 잘 활용하는 거니까 방의 개수는 덜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밤의 스승이 될 에반켈도 하나의 오브에 힘을 집중하는 스타일이니까요.